네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하사탕님, 오늘 다들 이름들이 예쁘세요. 네. 지난 방송 듣고 간에 효과가 좋다는 헤파디프 오늘부터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급한 공감. 네, 건강검진에 이분은 네, ALT 71, 중성지방 167, 총 콜레스테롤 192입니다. 고덱스를 처방받고 싶은데 일단 헤파디프도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먼저 복용하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하루 3알씩 먹으라고 하는데 몇 개월을 먹어야 되나요? 또 고덱스 처방받는 게 헤파디프보다 더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오늘 또 우리 팟캐스트 프린스에게도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해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생긴 지 2년이 됐습니다. 난청은 다행히 청력이 돌아왔는데 고음성 이명은 24시간 드립니다. 현재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고 있고 특별한 약도 없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좋은 엽산, 아연, 비타민C 복용 중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돌발성 난청이 훨씬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간이 중요하죠. 일단 쭈니님부터 그럼 해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했을 때 간 수치를 보는 게 크게 3가지가 있고요. AST, ALT, 감마주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ALT가 올라간 거는 AST는 주로 알코올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ALT가 올라간 게 순수하게 간에 실제로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가는 걸 반영을 잘하는데요. ALT는 보통 40까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70일이면 좀 올라간 거고요. 사실 약을 써야 되는 기준으로는 ALT가 좀 8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즉 정상의 2배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약제 처방을 보통 권하는데요. 이분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사실은 약을 쓸 건 아니고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간에 안 좋은 생활 습관, 비만하다든지 너무 과음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만과 연관된 지방간을 처리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해도 약을 드시겠다 그러면 헤파디프를 드시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헤파디프가 고덱스 성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에서는 헤파디프만 드셔도 충분할 거고 사실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 드신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3알씩 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2알씩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니까 4알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만 먹어도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길게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고덱스 처방을 받으실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저라면 차라리 한 3개월 정도 뒤에 피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약제에 대한 추가 처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을 쓸 게 아닙니다, 이분은. 네. 깔끔하네요. 네. 중성지방 167, 총 콜레스테롤 192는 저보다 낮으십니다. 저보다도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네,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예. 이 정도는 예.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훨씬. 돌발성 난청은 너무 안타까운 병이죠. 한번 나빠지면 잘 돌아오지 않고요. 이유 없이 갑자기 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명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피커 같은 거 오래 쓰면 지직거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이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이후에 생긴 이명은 치료 방법이 없죠. 고음성 이명 24시간 들리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특별한 약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이명은 뇌과학적, 노영 옆에 계신데,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면 신경을 쓸수록 그 소리가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침대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시계 소리에 꽂히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커지죠. 그쵸, 맞아요. 결국 건전지를 빼야 잠을 잘 수 있는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명도 이거 오늘은 좀 더 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명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그렇다면 이제 주의 집중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텐션을 어디에다 하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자기 전에 이완 훈련 같은 거를 집중을 해서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근육 이완 훈련 같은 게 있거든요.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줬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잠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걸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요. 첫째는 이 과정이 다 주의를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주의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두 가지를 다 그것도 할 수 괜찮네요.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예. 전문가는 네. 전문가입니다. 이거 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 되게 이비인후과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권하냐면요. 이런 분들이 이명 있는 분들이 의외로 비가 오거나 해서 다른 잡음이 있는 날 편하게 잠드시거든요. 아. 이명이 적게 들려요. 뭐 화이트 노이즈 뭐 이런 그렇죠, 거. 맞습니다. 다른 화이트 쪽으로 노이즈. 신경이 그렇죠, 쓰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이명보다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잡음이 생활 잡음이 주위에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덜 수 있다. 불편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여름에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선풍기 소리 때문에 이명이 덜 들려요. 그렇죠. 그렇구나. 원리는 똑같은 거죠. 맞아요. 주의가 전환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라디오를 듣다 주무시는 것도 한 방편인데 또 라디오가 너무 재밌으면 거기에 너무 집중. 나이사 같은 거 듣다 보면 잠을 못 잠을 못 자지. 주무시는, 네. 여기서 또 깨알 홍보를 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그 핸드폰이라든지 젊으신 분이면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에 화이트 노즈 그러니까 백색 잡음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앱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뭐 그 장작 태우는 소리라든지 물소리, 물 흐르는 물, 소리. 파도 소리, 네, 바람 풀 소리, 소리. 예, 열대우림에서 막 그 이렇게 소나기가 싹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소리. 네. 근데 지금 그 소리들은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장작 이제 타는 타는 소리. 아니, 벽난로 소리. 방송 배경음으로 좀 깔아주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런 소리를 한번 이용해서 밤에 틀어놓고 주무시면 대개는 이명이 가장 힘든 시간이 주무시기 직전이거든요. 낮 동안은 그나마 견딜만한데 그 시간이 가장 힘드니까 그렇게 한번 이겨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명을 알으시는 분 그러니까 프랑스의 좀 노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근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명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명을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써서 이걸 적으로 두기보다는 아. 친구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래야 옳은 오히려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명이 뇌가 정말 고마운 게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작아지는 효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사무실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게 처음에는 처음 딱 켰을 때는 모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소리라고 의식하는 순간에 뇌가 다른 소리를 위해서 귀를 열고 선풍기 소리를 볼륨을 줄여요.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고성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위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뇌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 잡음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잡음이 점점 크게 들리고 맞아요. 자동차 타고도 그렇잖아요. 네. 때도. 어느 순간 에이씨 똥차라고 딱 인정해버리는 순간 잡음이 안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이겨내 보시기 바랄게요. 똥차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 차를 뽑는 거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특별한 약도 없다고 해서 지금 진코민 뭐 이런 거랑 엽산, 아연, 비타민 C를 복용 중이시라고 했는데 네네. 진코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효과 없다, 물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죠? 참 저도 배신당한 느낌이었는데 진코미는 사실은 약전에 그 이명 그 효과면에 이명이 써 있어서 저도 가끔 이명 환자분들께 그래도 무슨 약이라도 좀 주봐 김 교수 이러시거든요. 어머님들 네. 오셔가지고 아니 약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무 약이라도 좀 줘봐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울리니까 막 그쵸,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늘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진코민을 원하셔서 계속 갖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밤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필사하시는 그걸로 이명을 이겨내신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복용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별로 도움되는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엽산, 아연, 비타민 C 다 이명에 별로 차도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면서 혹시 약을 먹고 있는데 좀 더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이명이 더 커지겠죠.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네요.
친구. 네. 친구. 함께 가는 친구. 그렇죠. 함께 가는 친구 이런 게 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음. 예. 자, 오늘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이사에 질문 있으신 분은 나는 의사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에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네, 1666-1895번 문자 질문도 보내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리고 radio@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보내주십시오. 네. 익명도 보장해드립니다. 익명 중요하죠. 네. 준이,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뭐라고 생각해? 당뇨병 되겠습니다. 에이, 누가 내분비내과 의사 아니랄까봐. 당뇨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병은 고혈압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고혈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한 30분씩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 그래? 워낙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책을 썼나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성지동 교수님이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을 썼다는 말씀이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소설처럼 잘 읽히는 꽁트로 이루어진 재밌는 건강서.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주치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